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셨던 K스테디움의 서비스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과 K스테디움 수합 서비스 오픈, 그리고 저희의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인 제노 드래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계획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스테디움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업데이트 공지의 내용처럼 K스테디움은 이번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위임 철회 기능의 추가, OTP의 필수 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직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OTP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필수적으로 OTP를 설정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산의 보호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저희 K스테디움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산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P 적용은 미래의 추가적인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P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최초의 여러분들의 계정 보안을 위해 보안 기능을 추가하라는 화면이 뜰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키를 복사하고 구글 OTP 설정과 K스테디움 앱에 OTP 설정을 마치시면 여러분들의 계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OTP 설정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연동 설정만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 OTP 도입에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두 가지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 중인 사용자분들의 보안 편의를 위해 OTP 인증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증 주기는 1일, 3일, 5일 단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OTP 도입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이메일 변경,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다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편의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임 철회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관심을 주신 만큼 저희 K스테디움도 세심하게 준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데이트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이 자리에서 이 기능이 왜 생겨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SOM 분들께서는 K스테디움의 SO 노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실수로 선택한 노드의 위임 철회나 노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결정이라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요청해 주셨던 위임 처리 기능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중한 결정과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럼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처럼 위임 철회는 1%의 페널티와 KOK로 지불되는 소량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페널티 정책은 무분별한 위임과 철회를 방지하고 SO 선택을 좀 더 신중히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 페널티로 사용되는 SOP는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전량 소각될 예정입니다. 위임 철회는 전체 철회와 부분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전체 철회를 통해 완전한 해지를 하거나 부분 위임 철회를 통해 SOP 수량을 일부만 해지하고 위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임 철회 기능을 통해 유저들은 희망하는 노드에게 위임한 지분에 따라 보상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위임할 노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위임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노드 운영 방안에 대한 자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K스테디움에서 준비 중인 덱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달 미더에서 저는 K스테디움의 신규 서비스인 덱스 오픈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인 덱스는 독립된 금융상품으로 출시된 여타 덱스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K스테디움의 덱스는 쉬운 거래,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더 많은 보상과 같이 덱스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K스테디움의 유저의 편의와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목표를 가진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K스테디움이 준비 중인 덱스의 명칭은 아테네 수합입니다. K스테디움의 브랜드를 계승하기 위해 공식적인 첫 번째 서비스인 덱스의 네이밍을 근대 올림픽의 첫 번째 개최지인 아테네로 명명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근대 올림픽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저마다의 의미와 역사를 써온 것처럼 SOM, SO분들의 참여를 위해 마련된 아테네 수합 역시 K스테디움의 부흥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럼 2월 중에 KOK와 NST 수합 기능부터 출시 예정인 아테네 수합을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테네 수합은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신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D앱에 확장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투자가 집행된 프로젝트는 NFT와 같은 신규 리워드 토큰을 분배하게 되고 이 토큰은 K스테디움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스테디움 유저들은 이러한 토큰들을 아테네 수합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수합 수수료는 수합 시 발생하는 교환 수수료로 인풋 토큰 금액의 0.25%가 발생합니다. 슬리피지는 주문 시 발생하는 체결 오차 현상으로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0.5%로 고정되어 있고 0.5%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 취소되게 됩니다. 추후에는 사용자가 이 퍼센테이지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수익 실현을 위한 창구가 5월 안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가지고 계신 토큰들을 아테네 수합의 유동성 풀에 페어 형태로 공급하셔서 부가적인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시거나 KOK를 비롯한 여타의 단일 토큰들을 싱글 스테이킹 풀에 예치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K스테디움의 온체인을 논의해왔고 덱스 오픈과 함께 더 많은 프로젝트들의 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합 서비스가 오픈되면 K스테디움의 그라운드 체인 생태계는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유동성 풀을 만들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유저 누구나 신규 프로젝트 토큰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될 것이고 또한 온체인되는 프로젝트들은 여타의 중앙거래소의 상장이나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불편함이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더리움이나 USDT를 비롯해 다른 메이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들 역시 아테네 수합에서 거래되도록 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메인넷 지원 가능한 토큰의 종류와 브릿지 지원 자산의 종류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K스테디움의 생태계는 앞으로 더욱 폭넓은 범위로 확장될 것입니다. 추가로 4월 중에는 유동성을 공급한 유저들에게 지급될 보상 토큰인 루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루이는 근대 올림픽 마라톤의 첫 우승자였던 스피리돈 루이스의 이름을 차용한 네이밍으로 루이스는 당시 마라톤 우승으로 엄청난 부와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거 루이스의 우승이 엄청난 부를 가져온 것처럼 리워드 토큰인 루이는 아테네 수합의 유저들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루이는 앞으로 아테네 수합의 스테이킹 리워드로 지급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덱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와 보상 토큰이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즉, 덱스의 주인은 유동성 제공자들입니다. K스테디움에서 덱스가 오픈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유동성 풀에 스테이킹하시고 보상 토큰인 루이와 거래 수수료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덱스가 초기 유동성 공급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 K스테디움도 더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K스테디움의 많은 유저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테네 수압은 수압 기능만을 담은 베타 버전을 2월 중에 출시해 NST KOK 수압을 우선 진행합니다. 베타 버전을 통해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인 N스텝의 리워드, NST의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고 유동성 보상 토큰인 루이가 4월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과 보상 스테이킹, 싱글 스테이킹, 전체 덱스 기능이 추가된 버전은 오는 5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노드래곤 개발사인 N스텝의 김태균 대표님께서 K스테디움의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인 제노드래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스텝 대표이사 김태균입니다. K스테디움 가족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린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사에서 한 20년 넘게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코스, 한게임, 그다음에 디즈니 인터랙티브, 라인 등에서 게임 총괄 프로듀서로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제작의 경험의 노하우를 무기로 그리고 그동안 함께 게임 제작을 한 훌륭한 개발자분들과 함께 2021년 N스텝을 창업하였고요. 약 한 횟수로 4년 전인 2019년 당시 P2E의 열풍과 그 이후에 또 그 열풍이 어떻게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축소가 됐는지 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P2E 게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임성은 다소 또는 현저히 떨어지고 오직 수익성만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 구조로 계속 지속되었고 결국에는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 보았고요. 또 그런 저희 N스텝은 이제까지 많은 게임들을 개발을 해오면서 또 NC소프트라든지 넥슨, 또 넷마블 이런 훌륭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게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동료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서 P2E가 아닌 플레이와 그 다음에 언을 같이 하는 P&E 중심의 지속성 있는 그런 게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블록체인 전문 게임 콘텐츠 기업인 N스텝을 2021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노드래곤은 일단 장르상으로는 육성형 RPG입니다. 예, 일련의 게임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스토리와 그리고 모험이 있는 게임 내 세상에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조작을 하는 캐릭터인 드래곤들을 육성을 시키고 PVE, PVP, 그다음에 어드벤처 등 다양한 모드로 게임을 즐기는 그런 P&E 게임이고요.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기존의 P2E 게임, 다시 말해서 수익만을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왜 볼수록 가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고 다양한 모드의 게임들의 재미, 그 다음에 육성의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익형 게임 컨텐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일단 제노드래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의 게임 모드를 경험을 하고 플레이하면서 인게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게임 코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XDS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 XDS는 게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예를 들면은 플레이를 좀 더 오래 자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은 이 얻게 된 XDS를 XDC라든지 NST 혹은 또 KOK 이런 에셋으로 전환하여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드리고 싶은 점은 시즌별로 이제 운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유저 간의 대전 모드인 PVP죠. 아레나 모드라고 있는데 이 아레나 모드에서는 플레이어가 이제 육성시킨 본인의 드래곤들로 팀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드래곤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 팀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조합한 그들만의 이제 드래곤들과 경쟁을 통해서 전투를 또 통해서 서로 누가 더 강한 드래곤 팀인지 높은 랭킹에 도전을 하고 그 이제 결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SDS와 XDC를 리워드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통해서 높은 랭킹을 차지할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또 밸런스 있는 드래곤을 육성시키고 또 강화시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또 추가로 시즌별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XDS와 XDC 이 리워드가 상대적으로 큰 모드이기 때문에 초반에 높은 랭킹을 차지한 소수의 유저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독점하는 이런 부분들 좀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시즌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늦게 진입한 사람들도 다음 시즌을 통해서 또 높은 랭킹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저들과 또 신규 기존에 있던 유저들 어떤 밸런스를 좀 잘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제노드래곤 출시 일정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진행한 지네드래곤의 첫 라이브 서비스 CBT가 지난주에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CBT 신청을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신청을 받았었는데 동남아 지역하고 한국, 일본 그리고 또 북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는 K스테디움 멤버분들도 가족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성원 깊은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그 출시 일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CBT 때 이제 주신 CBT가 종료를 하고 주셨던 많은 피드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잘 녹이고 또 보강을 해서 OBT와 글로벌 런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음 이제 라이브 서비스가 되는 이제 OBT 경우에는 5월 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어떤 이제 세팅이 되고 픽스가 되는 일정은 저희 지노드래곤의 랜딩 페이지, 디스코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공지를 하고 있으니 새로운 뉴스라든지 어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일정 이런 부분들 또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말고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노 드래곤에 이제 존재하는 세 가지의 에셋이 있는데요. 네, NST, 그다음에 XDC, 그다음에 XDS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에셋들을 조금씩 이제 설명을 각각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NST 토큰은 N스텝 메타버스 토큰 해서 저희 이제 앞으로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제노 드래곤을 포함하여 모든 이제 N스텝에서 제작되는 블록체인 컨텐츠가 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축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축 통화가 NST고요. 투자자분들과 이제 플레이어분들은 NST를 사용해서 N스텝의 이제 블록체인 컨텐츠들을 더욱 이제 즐겁게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변환하여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반대로 게임을 통해서 얻는 재화나 유틸리티 토큰을 NST로 다시 변환해서 수익화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노 드래곤의 경우에는 XDC와 XDS 유틸리티 토큰 및 인게임에만 존재하는 코인으로 두 가지가 더 존재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XDC는 제노 드래곤에서 이제 플레이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틸리티 토큰인 XDC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드래곤 NFT라든지 기어 NFT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지불하게 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드래곤의 성장을 좀 빠르게 촉진시킬 때 필요한 그 XDS 토큰으로도 변환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곤의 성장을 빠르게 촉진시킬수록 게임의 재미와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드래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래곤의 NFT와 기어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얻는 XDC를 다시 또 인게임에서 XDS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XDS는 지노드래곤 이제 게임상에서 존재하는 인게임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XDS를 얻는 방법은 모험 모드, 던전 모드, 그다음에 아레나 모드, 그다음에 탐험 모드 여러 가지 모드들을 플레이하시고 일일 퀘스트 매일매일 달성할 수 있는 퀘스트와 주간 한 주 단위로 달성할 수 있는 퀘스트 이런 부분들을 달성했을 시 리워드로 지급이 되는 인게임 에셋입니다. 게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샵이 있는데요. 이 샵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도 이 XD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래곤 육성의 어떤 시간적인 편의라든지 아니면은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도의 그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서 XDS는 여러 가지로 인게임에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셋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처음 XDC를 이제 구매하시거나 또는 제노드래곤을 플레이하시면서 얻게 되는 XDS를 이제 XDC로 변환하셔서 드래곤이나 기어 NFT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NFT 이제 아이템 드래곤과 기어를 보유한다면 게임 내에서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XDS를 더 많이 그리고 또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인게임에서 얻게 되는 XDS는 드래곤하고 또 기어의 레벨 육성입니다. 레벨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른 유저와의 경쟁 모드에서도 또 승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랭킹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니즈에는 꼭 꾸준하게 XDS를 소모해서 드래곤과 기어를 계속 꾸준히 육성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부분이 저희 진호 드래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XDS를 리워드를 얻었다면은 다시 XDC로 변환을 해서 마켓에서 좀 더 상급의 높은 등급의 드래곤과 기어를 구매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XDC를 XDS로 변환하셔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래곤과 기어를 좀 더 육성을 시키는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XDS를 얻음으로써 강화를 시키고 강화시킨 NFT화 되어 있는 드래곤과 기어를 마켓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얻은 걸로 다시 또 더 강한 드래곤과 기어를 얻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육성 시스템과 경쟁 시스템, 보상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XDC의 경우에는 엔스템 메타버스의 기축통화로 NST로 기축통화인 NST로 변환하셔서 수익화로 바로 연결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NST는 K스테디움 덱스 탈중앙거래소 런칭 시 함께 리스팅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4에서 한 5월경에 K스테디움 덱스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시 저희 NST도 같이 리스팅 되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NST의 이제 중앙거래소죠. CEX 상장은 지금 스케줄대로라면은 그리고 계획상으로라면은 올해 2023년 3분기 초반 다시 말해서 7월 혹은 8월 정도에는 상장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돼 있는 어떤 또 업데이팅되고 픽스되는 일정이나 이런 플랜들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랜딩 페이지라든지 저희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지노드래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해 놓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루에 유저가 얻을 수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XDS의 수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드래곤을 육성을 하면서 써야 되는 XDS가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하지만 반대로 XDS를 계속 쌓아놓기만 해서는 네, 드래곤을 육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받을 수 있는 XDS를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한번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XDS를 얻는 포인트는 고정돼 있고 수량도 고정돼 있으나 많은 양의 XDS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PVP 모드, 유저 간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유저에게 이런 많은 양의 SDS를 특정한 유저들한테만 들어가는 것도 좀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지만은 너무 많은 XDS가 유저들한테 풀리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저들에게 일정량의 그 XDS를 저희가 받고 입장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로 사용된 SDS들은 일정량의 풀을 만들고 네, 그 풀 안에서 리워드 SDS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방지에 관련된 노력은 장치도 그렇겠지만 많은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P&E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순수하게 게임을 즐겁게 즐기면서 얻은 XDS를 또 본인의 보유한 드래곤이라든지 장비들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육성하는데 더 큰 재미를 얻을 수 있도록 SDS를 온전히 게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제 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PVP 모드를 시즌제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커머들, 그러니까 뉴비라고 하죠.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들어와서 일정 부분 즐거움을 느끼고 또 경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리워드를 네, 한번 예상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게임의 흐름을 좀 유도를 하는 부분들로 인플레이션 어떤 방지를 네,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진호드래곤에서 이제 사용되고 유통되는 NFT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과 기어인데요. 드래곤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게임 내에서 캐릭터이고 기어는 드래곤에 장착되는 어떤 날개라든지 헬멧 비슷한 어떤 뿔이라든지 바디 파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에 장착하는 게 기어인데요. 기어가 하는 일은 드래곤들의 능력을 상승시켜주고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스킬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 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 드래곤과 기어를 NFT화하여 이제 상품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 유통이 될 것이고요. 설명드렸던 드래곤과 기어는 총 6단계의 티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상급의 티어인 SSR, 그 다음에 SR,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총 6가지의 등급수로 티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상위 4개의 티어까지만 NFT로 민팅을 하여서 유통을 시킬 계획에 있고요. 마지막 등급인 B와 C등급은 NFT가 아닌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 아이템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경로로 서비스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4가지의 티어, NFT화 되어 있는 티어 SSR과 SR, 그 다음에 R과 A 등급 이 어떤 배분은 포션은 가장 상등급인 SSR 등급 시 5%, 그 다음에 SR 등급이 15%, 그 다음에 R 등급이 30%, 그 다음에 A 등급 시 나머지 50%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비중으로 유통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NFT의 판매는 4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시점, 확실한 시점, 그다음 방법, 구매하실 수 있는 어떤 경로 이런 부분들은 추후 다시 상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저희 채널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노 드래곤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사분기에 CBT가 성황리에 완료가 됐고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NST 토큰의 수합, KOK와 NST 수합 툴을 만들어서 수합하는 시스템이 2월 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분기 4월 달부터 시작돼서 NFT의 이제 제노 드래곤의 처음 NFT 세일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ST가 설명드렸던 덱스 탈중앙 거래소에 리스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저희 지노 드래곤, 그 다음에 K-스테디움 앱 지갑이죠. 커넥팅이 돼서 실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나고 런칭, OBT 런칭까지가 EQ, 2, 4분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내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CEX에 이제 상장이 되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는 CEX 리스팅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걸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저희가 지노 드래곤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 새로운 컨텐츠, 추가되는 컨텐츠, 그다음에 새로운 NFT, 한정판 NFT 등등을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4분기 내에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다면은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시즌 2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N스텝의 첫 프로젝트를 K스테디움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K스테디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하고 또 많은 관심 또한 굉장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서 단단하고 또 게임성 있는 그런 게임들, 또 할만한 시간을 할애해서 플레이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임들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쳐줘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프로젝트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원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밤늦은 시간까지 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간 관계상 발표와 관련된 질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 그렇지 않은 발표하고는 좀 다른 질문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너무 스크롤이 좀 빨리 올라가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도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용인 박윤성 부사장입니다. 지금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거기서 좀 질문들을 선정해서 의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의장님? 네네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코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노 드래곤 이후에 다음 투자 프로젝트 진행은 투자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시장에 한 가지 프로젝트만으로는 리스크 해칭이 될까 의문스럽다라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제노 드래곤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거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해칭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 해칭? 어쨌든 저희가 K스테디움 이후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제노 드래곤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투자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동안에 여러 SO분들 또는 기타 업체에서 기타 프로젝트 팀에서 저희한테 많은 투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소식이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오는데 거의 좀 정제되지 않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올리면서 선별하는 시간에 다소 지연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K스테디움의 전문가의 영입도 지금 몇 분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정밀하고 세심한 이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효과적인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실 유동성 확보 방안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역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풀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의 KOK 투자 풀에 있었던 KOK를 KUSDT의 변환이나 기타 이러한 것으로 투자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현실적인 거 있고요. 하지만 추후에는 투자 프로젝트들이 KOK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USDT의 어떤 테드화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도화와 프로젝트의 서치나 검토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요. 아까 유동성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덱스 출시 이후에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그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일정을 가동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덱스 이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저희는 덱스를 기반으로 현재 KOK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 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한 집행 방식을 어떤 결정해서 여러 투자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명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추후에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정해지면 포럼을 통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골라야 될 것 같아서요. 다 네, 의미는 있습니다. 다 네, 의미는 있지만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네. 음, 그럼 요거를 한번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이거 번째는 코동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추가 발행이 통과되었는데 2%에서 6%로 변경하는 그 인플레이션 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6% 인상에 대한 사안이 결정되었는데 사실은 6%에 대한 사안이 결정된 것도 물론 좋지만 이를 빨리 시행하다 보면 KOK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만큼 결정된 사항이니 이 시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덱스나 여타 서비스들의 출시가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찾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운영사를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포럼은 통과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고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질문 어떠신가요? 채굴자산 중단, 예, 네, 조이든 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채굴자산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죠.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떴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직
이전하지 못한 아,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전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채굴자산 중단은 결국은 채굴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기업풀에 채굴자산 이전한 만큼 KOK를 기업풀에 넣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초 이거를 시행할 때 재단으로 위임받았던 그 KOK 수량이 전부 소진된 겁니다. 예. 소진되었기 때문에 채굴자산을 소진해서 중단을 한다라는 공지가 나간 거고요. 앞으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마련해서 채굴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단에서는 사실 이게 그 마케팅 물량에서 나오는 지금 보너스 물량에 대해서는 마케팅 물량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이 보너스 지금 40% 정도의 보너스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훗날에는 채굴자산에 대한 이전이 보너스가 없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저희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았던 KOK의 토큰의 물량은 일단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소진되었고 향후 재단과 협의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기와 방법을 다시 한번 그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KOK가 일단 채굴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지금 재단과 협의해서 그 일정 부분 또다시 KOK에 대한 그 재원을 마련해서 형태와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크리스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지난번 발표 때 R2E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그럼 기존 리퍼럴 물량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R2E에 대한 기획은 사실상 기획은 끝났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레퍼럴 구도, 즉 유저를 확장하면서 지금 100마일리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 100마일리지 받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메인넷 저희 K스테디움 월렛으로에 대한 이전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계가 아니라 1대 2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리퍼럴 시행을 하고 계신 물량도 그대로 R2E 버전으로 변동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R2E 기획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2E에 대한 기획은 끝났고 개발 일정을 봤을 때는 저희가 월렛에 적용하는 거는 언제쯤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코플레이에서 하고 계셨던 리퍼럴 코드를 그대로 저희 메인넷 기반의 K스테디움 월렛에서 적용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R2에 대한 홍보 일정이나 홍보에 대한 방법, 브랜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K스테디움만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고 또 명확하고
또 확장성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R2E는 저희가 블록체인 메인넷을 봤을 때 R2E가 적용된 메인넷은 글로벌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좀 기획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네,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1차 미덥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넷에서 블럭을 생성하거나 지금 현재 기타 여한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즉 사용자 기반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아까 박윤성 부사장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오 풀, 즉 기업 풀을 통한 투자의 활동과 R2E를 통한 유저 기반, 사용성 유저 기반에 대한 보상 제도, 보상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저희 K스테디움은 정말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닐까,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래서 확신합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두 최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K스테디움은 메인넷인데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에 편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기술적인 질문인데 잠깐 의견 좀. 네, 네, 일적인 지금 의대님께서. 저도 물론 블록체인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지만 메인넷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메인넷은 소스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메인넷으로 정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은 차별화된 네트워크,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메인넷입니다. 이더리움은 독립적인 메인넷이고요. 비트코인도 독립적인 메인넷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클레이튼도 독립적인 메인넷이고 사실 기관들에서 쓰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사실 메인넷입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메인넷이라는 정의이고요. 메인넷을 오픈소스화 한다라는 것은 퍼블릭 네트워크는 보통 메인넷에 대한 오픈소스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중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다음에 컨소시엄 블록체인,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추구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스 코드 공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메인넷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나 기타 이러한 것을 정말 많이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인넷이냐 메인넷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KOK, 즉 K스테디움에서 받는 리워드로 받는 KOK 코인은 저희 K스테디움 메인넷 기반으로 나온 코인입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던 건 과거에 KOK 플레이에서 했었던 콕 토큰이고요. 지금 콕 토큰을 기어풀에 넣으셔서 보상받는 KOK 코인은 저희 K스테디움의 메인넷, 즉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넷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메인넷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고도화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메인넷이냐 메인넷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의 논란은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으로는 더 다양한 DApp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소스코드가 공개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보안적인 이슈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해커톤이나 기타 보안 업체를 통해서 저희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에 검증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가 많은 보안적인 것들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물론 많은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해도 아깝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마무리되려 되는 대로 올해 뭐 상반기 안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스코드 공개는 우리 박윤성 부사장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지금 네트워크 기반 회사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NST 같이 저희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체인 코드나 기타 요한 코드를 통해서 그들만의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 메인넷에 대한 논란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간혹 그 커뮤니티에서 메인넷 이꼴 소스 코드 공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메인넷 굉장히 잘 돌아가고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메인넷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넷 이꼴 소스 코드 공개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케이스타디움은 메인넷이고 코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 결국은 공개합니다. 공개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LG CNS라든지 아니면 삼성 SDS도 모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넥스레저의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가는 것들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해외 유수한 프로젝트들도 소스 코드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공개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안에 아마 소스코드에 대한 해커톤 대회가 마무리되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KSD0820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운영자분들이 이제 골라주신 질문인데 KOK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큽니다. 네, 운영자분들께서 코인을 사신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부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언제쯤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은 K스테디움뿐만 아니라 KOK도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시스템의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적인 이미지와 어떤 향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발전 가능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KOK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즉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KOK 매수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그 K스테디움은 메인넷 개발하고 이제 운영 최적화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러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서비스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노드래곤을 통해서 일단 시작점을 열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올해 4월부터는 공지 드렸다시피 덱스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덱스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서비스들이 올라오면 저는 정말 반드시 가격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적인 환경 요소도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법률적인 이슈와 또 그 시위대, 소수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시위대들도 어떤 이러한 책임의 조금의 원인에 조금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KOK는 그 매수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등락폭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저희 운영사와 저희 K스테디움은 준비 중인 덱스나
여러 투자 프로젝트들 저희가 선별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출시가 되면 음, 턴오버가 이루어질 거다. 수요 기반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반드시 그 포인트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는 저희가 덱스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4월부터를 저희는 터닝 시점으로 보고 있고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요. 참고로 이제 유동성 풀이나 또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오픈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기보다는 KOK K스테디움의 생태계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K스테디움 또 KOK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또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 달 이제 매달 있었던 미덥 때는 조금씩은 어떤 터닝 포인트 시점 이후부터는 정말 희망에 찬 어떤 그런 차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개발하고 있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 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유감의 말씀을 전하지만 콕은 네, KOK와 K스테디움은 죽지 않았습니다. 소위 시위하고 계신 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디움을 공격하시고 어떠한 미디움의 영업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억측과 기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법이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마저도 저희 K스테디움, 저희 미디움과 K스테디움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가치는 추후에 분명히 그분들도 재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K스테디움을 만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꼭 저희도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여기서 수푼까지 투자님께서 덱스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덱스 개발 잘 해서 오늘 수업이 오픈한 것처럼 덱스도 멋있게 잘 런칭을 해서 저희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위까지 김정현님께서 6위까지 블록 보상을 선의의 경쟁보다는 넘지 못하는 벽으로 인해 노드 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드 수의 확대를 위해 블록 보상을 12위까지 확대하는 정책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블록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K스테디움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했지만 그 추후에 이제 보상이나 기타 여한 정책들은 포럼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노드의 확대나 어떤 발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포럼에 올리셔서 각 노드들, SOM들 분들과 SO 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12위가 아니고 20위도 좋습니다. 또 8위여도 좋고 10위여도 좋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포럼을 올리셔서 투표를 하시면 저희는 투표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K스테디움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관련돼서 운영사인 미디움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전제,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점만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을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추후에 어떠한 정책도 또한 어떠한 변화도 저희 운영사는 SO와 SOM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기술 지원을 해주는 정도의 운영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우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고 저희 운영사로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든 포럼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제안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SOM들 분들께서 같이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간 SO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교육 자료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요청을 좀 하셨었는데요. 네. 저희 그 K스타디움하고 덱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주스님께서 그라운드 체인 기반 KOK는 언제쯤 상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인넷이 이제 거래소에 연동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KOK가 사실은 지금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고 있는 ERC 기반의 KOK와 그라운드 체인으로 이루는 KOK가 사실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티커라고 합니다. KOK라는 이름을. 그래서 메인넷에서 있는 KOK는 뉴 브랜딩 차원에서에 대한 티커를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넷 코인 상장은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글로벌 거래소 두 군데 정도의 메인넷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소도 한 군데, 총 세 군데와 함께 메인넷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차피 그 거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그 거래소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언제 되겠다라고 말씀 드리진 않지만, 그분들도 사실 이 K스테디움의 저력, 다오의 투자풀이라든지 아니면 P2E, 그 R2E라든지 어떠한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덱스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까지도 다 저희가 제안서에 넣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메인넷 기반으로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은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가 실제로 상장 진행을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공지나 포럼을 통해서 알려드릴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기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시는데 자,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원래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지금 KOK 재단은 현재 그 조금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조만간에 재단 공지를 통해서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지하겠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마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9분, 40분, 1시간 40분 가량 됐는데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우리 SOM들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여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실 많은 SOM 분들 또는 아직 채굴자산 이전하지 않으신 어떤 프론티어 분들도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너무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협소한 어떤 홍보 전략을 벗어나서 이거는 글로벌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떤 정책들입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저희가 진정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진정한 KOK, K스테디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100번 말씀드려도 모질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조금 잘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제가 좀 낯설어서 드릴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미더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미더를 통해서 많은 SO분들 실제로 얼굴 뵙고 대면해서 저의 이런 진정성, 저희 임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을 같은 장소에서 숨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협심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퀴가 될 테니 위에 타셔서 채찍질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라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 런칭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SOM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답변을 미리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 사항들은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시간 3월 달에 다시 한번 뵙고 그때는 좀 더 희망차고 밝은 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랜 시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끌고 가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저희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